여러분이 바이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자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다루는 데이터는 그런 바이트 형태가 아니죠. 우리 기본 타입 하게 되면 뭐예요? 인트, 롱, 더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타입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문자 열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트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런 바이트 타입 스트림을 여러분이 쓸 경우에는 이 변환하는 작업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더블 값을 여러분 출력할 때 뭘 써야 되죠? 지금 우리 배운 게 뭐예요? 출력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 아니면 라이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블 값은 문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라이트는 제끼고 그러면 아웃풋 스트림을 써야 되잖아. 근데 이 아웃풋 스트림의 라이트를 보니까 우리 바이트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야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더블 값을 바이트 배열로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 건데? 더블은 몇 바이트죠? 8바이트죠. 저 더블 값을 8바이트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난감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뭐 인트, 4바이트 인트, 그다음에 더블, 뭐 이런 정수, 실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루는데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이런 거는 전부 다 바이트를 갖다가 여러분이 다루는 스트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거지.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학습했던 이제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 또 리드나 라이트를 물론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제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5절 지금부터 하는 보조 스트림 이 보조 스트림을 같이 결합을 해서 보통은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보조 스트림을 다는 이유가 뭐냐?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입출력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출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조 스트림을 이제 결합을 해서 써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조 스트림을 잘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예, 대부분은 보조 스트림과 같이 씁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했고, 자, 이제 하죠. 자, 5절, 이제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보조 스트림이란 여러분이 보조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스트림은. 그래서 뭐를 보조한 스트림이니까 그러니까 주 스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스트림이 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는 보조 스트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스트림이지만 이제 결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왜 결합을 하느냐 이제 이거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데이터와 실제로 입출력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다. 예.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int 더블을 다루는데 여러분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데이터를 바이트로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int를 바이트로, 더블을 바이트로 바꿔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귀찮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보조 스트림을 달게 되면은 바로 int 값, 바로 더블 값을 여러분이 입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성능. 똑같이 입출력을 하는데 성능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조 스트림을 달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조 스트림을 같이 결합해서 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보조 스트림 자체적으로는 입출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 스트림이 있어야 돼요. 주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출력 소스로부터 직접 생성한 스트림. 아까 우리가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 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또는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이런 직접 파일로부터 여러분이 생성이 되는 그런 스트림이
이제 주 스트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 가지고 쓰는 거. 이게 이제 보조 스트림이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고 싶다 하죠. 그럼 이제 입력 스트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입력 스트림을 쓰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를 결합을 하느냐면 이제 보조 스트림을 결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직접적으로 입력 스트림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보조 스트림을 쓰게 돼요. 그럼 이 보조 스트림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요 뒤에는 입력 스트림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력할 때도 바로 출력 스트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조 스트림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이 출력 스트림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보조 스트림을 쓰는 거죠. 쓰면은 이제 이 보조 스트림이 이제 이 출력 스트림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제 보조 스트림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는 거죠. 또 성능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조 스트림을 달아서 쓴다라는 거고 이러한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에 이렇게 보조 스트림을 이제 결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코드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건데 요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보조 스트림 사용하는 게 매우 쉬워요. 자, 지금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이유가 뭡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거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조 스트림을 지금 생성을 한다. 근데 생성을 할 때 생성자 매개 값에다가 뭘 주고 있습니까? 이제 연결될 이제 입력 스트림을 준다. 지금 이거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이 갈로 속에는 얘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성된 보조 스트림을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조 스트림에 이제 특화된 메소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생성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요 갈로 속에 뭐가 오느냐? 이 연결할 출력 스트림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우리가 보조 스트림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고 또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보조 스트림들이 이제 이렇게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요거는 파일로부터 직접 여러분이 인풋 스트림을 얻어내는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그래서 여기 파일 경로가 오죠. 그래서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그런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요와 같이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즉 이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조 스트림을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다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객체를 여기다가 준다. 요 참조 변수를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객체를 여기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얘가 요 뒤에 붙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뭘 사용하느냐? 바로 이 변수만 사용하면 된다. 이것만. 요거는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요거만 사용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어떤 보조 스트림이 됐든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조 스트림 객체 생성할 때 이 앞에 스트림에 객체를 넣어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요 그림 보면은 여러분이 또 무슨 생각을 또 하시냐면 아, 그렇다면 보조 스트림에 또 보조 스트림을 달 수가 있습니까? 예, 달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보조 스트림을 이미 하나 달았어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또 보조 스트림을 달 수가 있습니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이 보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조 스트림. 그러니까 입출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조 스트림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좀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스트림. 그러면 성능도 향상시키면서 내가 편리하게 입력을 받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스트림을 여러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코드상으로는 어려우냐?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주 스트림이잖아요. 그럼 주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일이 되겠죠. 그럼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보조 스트림 뭐를 달았다?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이 보조 스트림을 달았다. 또 다른 방법은 쉽죠. 이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거를 갖다가 매개값으로 주면 이런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바로 쓰는 게 아니다 또. 얘를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결합을 한다. 그럼 얘가 뭐냐? 버퍼 더 리더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이에요. 버퍼 더 리더. 그래서 이 버퍼 더 리더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생성할 때 또 이 생성자 매개값에다 또 뭘 넣어준다? 얘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얘한테 넣어주고 얘를 얘한테 넣어주는 거죠. 생성자 매개값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뭘 가지고 사용하느냐? 얘를 가지고 사용한다. 얘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럼 BR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얻어진다. 데이터가 얻어진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출력 스트림에 보조 스트림을 달고 또 여기다가 또 보조 스트림을 달아서 내가 이 보조 스트림에 해당이 되는 이제 참조를 알고 있다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보조 스트림은 이런 종류가 있다. 지금 뭐 인풋 스트림 리더, 그 다음에 버퍼드로 시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로 시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프린트로 시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시작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스트림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조 스트림은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주 스트림이 있어야 돼요. 주 스트림에 달아서 써야 되는데, 그 달아서 쓴다는 표현이 지금 이와 같이 보조 스트림을 만들 때 주 스트림을 매개값으로 제공해 주면 된다. 이 주 스트림에 얘가 결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조 스트림이 뭐고, 왜 사용하고, 주 스트림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상으로 이렇다. 제가 이제 설명을